어제도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영화 도가니 열풍이 지금 상당하죠. 참 사실 이 소설 도가니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그걸 이미 그 책을 보고 같이 분노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까지 열풍이 일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글보다는 이젠 텍스트보다는 시각적인 이 효과가 확실히 크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 도가니 혹은 책으로 도가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관람하는 내내 사람들이 뭐 욕설이 난무했다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언론들이 그간 무심했던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그 영화 괴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괴물이 나쁜 이 존재이긴 한데요. 사실 그 괴물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이 이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 기관들, 그리고 언론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면 이번 도가니 역시도 참 전 많이 느꼈던 게 도가니 영화에서 보면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자해학원, 인하학교 있잖아요. 인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 가해자들 일단 그 사람들은 짐승이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이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만은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솔직히 이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미 그때 처음 이슈화가 됐던 게 PD수첩에서 이슈화가 됐었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슈화가 됐을 때 정부기관에서 이걸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겨버렸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 다시 하라 막 요거 나오는 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거기서 그 학교에서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네, 아직도 현직 선생님으로 계시고 있다. 이런 게 또 공부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정부 측에서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뭐 분노를 더욱더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저는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기사를 이제 찾다 보니까 배우 공유 씨에 대한 이 인식이 참 너무 훌륭한 배우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게 감독이 이걸 영화를 만들어서 배우가 캐스팅이 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이 공유 씨가 이 그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군대에서 봤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영화를 이거를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뭡니까 영화 직접 자기가 영화를 제작을 해야겠다,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27장의 영화 이 제안서를 영화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걸 다 쓴 거죠. 27장이나 영화를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 공유 배우 공유의 노력 덕분에 그죠.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래도 제가 공유 씨 참 좋아하긴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또 배우로 그 분노를 같이 느끼면서 배우로까지 나와서 굉장히 연기도 전 영화는 안 봤지만 연기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네, 너무 대단하다. 이런 배우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호민이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사랑 고백했다고요?
어떤가요? 같이 작업하실 때 어땠어요? 공유? 공유 너무 멋지죠? 실제로 봐도. 네, 참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S 다이어리 때 보셨다고요? 참 부러워. 네, 공유 참 멋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덕분에 이 영화 덕분에 공유 씨의 노력과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잘 제작해준 감독, 뭐 제작사들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너무 열받는 게요. 열받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때는 그렇게 이 사건이 처음 밝혀졌을 때는 다들 모른 척했던 이 정부기관들 이런 쪽에서도 지금 뒤늦게 본격 다시 수사하겠다, 재수사하겠다 눈치 보면서 경찰 쪽에서 다시 재수한다.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뭐 이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여론이 막 뜨거우니까 뒤늦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 이 관련 법안들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것들 그 당시에 2007년, 2009년인가요? 언제죠? 처음에 이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하고 그 당시 참여정부 때죠.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라당의 반발로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영이 아빠 아시죠? 조두순 사건. 그 나영이 아빠가 지금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그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10월 30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관련 법안,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런 법안도 당시에 이미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계류만 되다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게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단지 그냥 국민들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나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법안이 처리가 되고 이게 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동 성범죄 이 법안, 네, 이고요.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범죄 뭐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건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특히나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영이가 10살이래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텔레비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화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 고통 때문에 참느라고 이를 계속 물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가 성한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10살짜리가 완전 어르신들처럼 찬물도 이가 싫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가 아니라 그런 성범죄, 성폭력 이런 건 평생을 가는 상처거든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잠깐 관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제대로 끝까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복지재단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인화학교 거기 있는 재단 있잖아요. 그 재단들 복지재단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법안 이런 거 이제 제출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 왜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다 그래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그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또 짝짝꿍이 맞는 게 또 이 한나라당이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동조를 하면서 이 법 개정안 통과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 당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나오죠. 사회주의적. 아니 복지재단의 재정을 복지재단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대체 사회주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건 찔리니까. 이거 투명하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당시에 법 개정 안 되도록 이렇게 했던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네, 아무튼 의원들 이분들 지금 석고대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로 공부 샀으면 그죠?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보수 언론 동아일보인가요? 몇몇 언론들은 이 영화가 제대로 된 뭐 사회 비판 이런 걸 담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게 아동 성범죄 장면 있잖아요. 그 아동 배우들이 아역 배우들이 이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 아동이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해당 역할을 맡았던 아역 배우들에 대한 이 배려 같은 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하죠. 아동 배우, 아역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영화가 담아낸 진실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는 거죠.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에서 그 다룬 장면은 소설에서 나와 있는 부분의 반도 다루지 않았다. 아주 적은 양, 정말 일부만 다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런 영화가 충격적인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낸 공지영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설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서 소설로 다 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편한 영화로 그냥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불편한 요 모양이 알고 보면 진실은 얼마나 이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것인가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단지 이거에서 지금 영화 보면서 보기 불편하다.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다. 얘네들의 인권도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이거 영화보다도 영화가 채 반의 반 아주 몇 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한 진실이 얼마나 더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네, 진짜 좀 보면서 저도 분노를 금치 못했던 지금 뭐 뒤늦게 이 경찰에서 수사를 재수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진짜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